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북클럽 마을 인싸클럽 시즌2 제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인싸클럽 진행을 맡은 이양입니다. 오늘도 도봉구의 인사이트를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모셨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네, 인싸인가? 네, 저는 진희입니다. 인사이트가 되고 싶어서 관중력을 펼치고 있는 썽이입니다. 진짜? 전 그냥 아마입니다. 그럼 저도 그냥 이실입니다. 내가 뭐가 돼? 이 사람들은 인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락부진. 어머. 의심하시길래. 맞아. 생각은 생각일 뿐.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마님? 아마님? 뭐야? 나 저거 보면서 아마라고 하는 거. 아까 가족 거부했잖아. 그래서 그래. 화났어. 아까 지난 회. 지난해 가족 거부했잖아. 어머, 정확한 사람도 천재야, 여기. 오늘 조심해야겠네요. 이혜신인가 가족이 된 아마는. 저 지금 계속 윗배가 막 땡겨서, 왜 이러지 했는데, 저 운동 시작했어요. 어떤 운동? 고급지게 필라테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시작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건강하게. 태권도 건강한. 태권 다시 시작할 건데, 7월 첫 주말부터 간다고 관장님께 문자 드렸어요. 자꾸 언제 오냐고. 다녀오셨겠네요. 독촉을 하셔가지고. 문자. 어딜 다녀와? 이거 7월 중순에 나가는 건데. 이거, 맞다. 그럼 썽이님 방콕 잘 다녀왔나요? 네. 수영복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 카오산로드는 어떤가요? 요즘 카오산로드 핫해요, 핫해. 여기가 바로 핫, 뜨거, 아니고, 파이어! 오늘 텐션 무엇? 네, 방콕 펜션 우와. 못 버렸어요. 맞아요. 썽이님께서 방콕에 갔다 왔다고 저희한테 다 선물을 줬잖아요. 그쵸? 그렇게 비싼 걸 사주시다니. 저희 지금 다 같이 조니 워커 마시면서. 욕한 거 아니야? 방송 나가는 몇 주 전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5기 공개 방송을 했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또 작년 2018년 은행나라 마을 방송국 대상 수상자 이양님께서 대상 수상자. 네, 방송 대상 수상자였거든요. 그래서 잊고 있었어요. 네, 이양님 자리를 딱 국회의원님 자리 옆에 마련을 나누셨더라고요. 네, 제가 안 가기 잘했는데 뭐야. 국회의원이 안전이었네. 국회의원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이양님이 안 오신 역시 거. 대상 수상자다. 진짜. 와, 사람이, 대상. 그치. 그치, 함부로 모시, 그래. 내 카페 안 안 깔아가지고. 가길 잘했네요. 대상으로 플렉스 해버렸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유 있는 디자인 읽고서 도봉구에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의 파트 1 부분에서 관찰과 발견, 혁신, 예술가처럼 미쳐라, 배려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봉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둔다면 뭐가 중요할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예술가처럼 미쳐라라는 부분은 꼭 예술가처럼 미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언가에 미치면 되지 않을까? 꼭 누구처럼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에 미치면 관찰도 내고 발견도 내고 혁신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배려와 소통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사실 네 요새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되게 많이 힘들고 그런 상태인데
배려와 소통이 과연 어느 부분에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 건가, 뭐, 좀 어렵긴 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봉구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라고 했을 때 도봉구로 놓고 봤을 땐 사실 도봉구는 관찰과 발견,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 저는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을 놓고 본다면 저는 관찰과 발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배려 소통 중요한데요. 지금은 배려 소통 안 할래요. 너무 하다가 너무 다쳐가지고. 그죠. 근데 관찰과 발견 요 순서인 것 같아요. 관찰과 발견을 먼저 해야 사실 나중에 그 배려와 소통을 통한 디테일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선은 관찰하고 발견하고 호기심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가처럼 미쳐라는데 그냥 꼭 예술가처럼이어야 되나? 그리고 꼭 미쳐야 돼요? 그치? 오. 그러네. 꼭 미쳐야 그냥 되나? 제정신으로 하면 안 되나?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다. 공부에 미쳐라. 그러니까 공부가 뭔가 제일 약간 쉬웠다 좀, 그러고 그런, 공부에 미치라고. 이것도 강요군요. 그쵸. 난 미치고 싶지 않은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책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보지? 미치겠다. 여전히 화나 있는? 근데 일단 관찰과 발견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도봉구, 저도 똑같이 관찰과 발견이 기본이 돼야 할 것 같고, 저는 사실 혁신 싫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꼭 빠르게 일순간에 바꿔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맞아. 근데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그 저항감이 덜한, 그리고 우리가 모두 바꾸고 있다라는 그러한 좀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느긋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혁신이라는 게 과연 그냥 정말로 옳은 걸까? 그게 정답일까라고 했을 땐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관찰과 발견이라는 거는 도봉이 갖고 있는 거를 관찰하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도봉의 이미지가 굉장히, 저도 이거를 되게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보는 걸 수 있는데,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천천히 봐야 되는 것이 도봉이 갖고 있는 가치인 것 같거든요. 천천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천천히 좀 느긋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처럼 미쳐라. 어릴 때 저는 되게 그러니까 뭔가 몰입을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지구력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뭔가 열정 같은 게 나는 필요해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왜 나는 무언가에 미치지 못할까라는 그 사춘기적 고민이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꼭 미쳐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배려와 소통 좋죠. 해야죠. 저도 이거 뭐라죠?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카테고리 4개 정도 보면서 혁신은 이미 개발적인 부분에서 도봉구는 혁신적 이상으로 빠르게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빠르게 개발되는 기분이라서 이건 이미 도봉구는 이뤘다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당했다라는 기분도 좀 있는데 예, 아무튼 혁신은 좀 제외하고 활동하다 보면 활동의 그 영역에서 그 정확히 중간 다리 역할이 되는 연령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청년이나 아니면 장년층의 그 소통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만남의 횟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몰입하는 성격이긴 해요. 근데 그 몰입도만큼 굉장히 빠르게 휘발돼요. 네, 빠르게 휘발돼서 정말 며칠 만에 아니면 정말 몇 시간 만에도 휘발되는 게 제 특성이라서 심지어 저는 또 거기다가 리셋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 정말 리셋하지 컴퓨터의 리셋처럼 리셋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남들보다 많고 어.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감은 많이 얻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항상 어렵네요. 이런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할 때 아카이빙을 처음부터 다시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와. 아, 리셋을 하니까? 예. 아, 처음부터 다시 하고 다 엎어버려. 217처럼 미쳐라다. 217처럼 미쳐라. 미쳤네. 저처럼 미쳤네. 저처럼 미치면 안 되고 제가 미친 거죠 그냥. 아니지. 그리고 이 파트 2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까 저희가 전 회차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도봉구에서 좀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그럼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실현할 수 있는. 근데 그 저희 공사장 같은데 보면은 맞아요. 꼭 이렇게 펜스. 펜스에 이렇게 맨날 그 그림 같은 거랑 맨날 김수영 문학관, 뭐 간성예집 이런 식으로 맞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말고 뭔가 메시지 같은 거? 뭔가 그런 메시지 같은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신선하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도봉구에서 실현한다기보다는 뭔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화요의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스토리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물건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다른 트렌드를 가져오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아서 저희 지역은 그게 좀 아쉽달까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저도 약간 디자인의 예시라고 했을 때 그냥 프로젝트만 놓고 본다면 되게 요새 진희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모 부서에서 약간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청년들이라 함은 일을 하는 청년도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청년들이 듣고자 했을 때 시간대를 저녁 시간대로 하겠어요? 아니면 오전 시간대로 하겠어요? 아니면 애매한 오후 시간대로 하겠어요? 저녁 저녁에 시간이요. 그쵸. 근데 진짜 애매한 오후 타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인가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에서부터 도봉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디테일, 이런 되게 디테일한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기획하고 있는, 이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인가? 요거부터 먼저 찍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과연 그냥 관공서에서 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을 그 교육을 듣는 대상을 위한 것인지, 요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동마다는 문화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시간이 뭔가 거기가 되게 저렴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들어보려고 하면 사실 맞아요. 시간대가 들을 수 있는 게 맞아요.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나. 제가 이걸 넣은 것 중에 그 이유가 그거예요. 도봉구는 이 모든 네 가지 부분을 관에서 하는 거죠. 일반 민간에서는 하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관에서 이거를 다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관에서 보아왔던 도봉구의 의미, 도봉구에 필요한 예술성, 뭐 도봉구가 앞으로 나가야 될 혁신적인 방향, 그 다음에 관과 일반 주민에 대한 소통과 배려만 있는 거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발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왜, 민간 입장에서는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이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민간의 생각들은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걸 사실 넣은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20대 정책들이 결정이 되어지나요? 20대요? 그러니까 청년 잠깐만. 아니. 너무, 아니. 시간 돌리겠습니다. 20대가 까다득하더라도. 그치. 정신 바짝 차려야지. 청년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나요? 도봉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도봉구가 관찰하고 발견하는 청년의 모습이 뭔가요? 도봉구가 원하는 청년,
만약에 관찰하고 발견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그냥 아까 누구지? 아마님이 얘기한 것처럼 혁신이 너무 갑자기 다가온다라고 했고 이희칠님이 혁신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저는 혁신이 그러니까 초기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분명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이거나 당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혁신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혁신은 솔직히 혁신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기 급급한 이거 트렌드야? 도봉구도 할 거야! 하고 약간 하는 느낌? 그래서 되게 불만인 거는 아까 청년 말씀하셨는데 청년 공간이 생기긴 했죠. 근데 그게 과연 청년을 위한가라고 했을 때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냥 청년 공간 도봉구도 있었으면 좋겠어. 도봉구는 청년을 사랑하거든. 이러고 그냥 만들어 놨어요.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제 시계 소리예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도봉구에서 누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라고 하면은 그 대상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그런 트렌드로 흘러가니까 도봉구도 거기에 편승하고 싶어서 그냥 공간을 만드는 느낌이 되게 강하다. 그게 비단 공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도봉구에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편승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정말 없더라도 진짜 천천히 가는 거 그게 도봉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굳이 구태여 만들지 않고 갈아엎지 않고 좀 있는 거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그냥 이 순간이 그냥 과정 아닐까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점진적인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혁신에 또 점진적인 게 있고 파괴적인 이런 속도감도 있는데 굳이 혁신을 필요하려면 전이 필요하고 후가 필요하다면 사실 지금은 전후라고 나누기보다는 그냥 과정이지 않을까요? 이런 불만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마 그거를 듣게 되시는 분이 이야기하겠죠?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번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찰과 발견을 우선 락피디님 말처럼 현재 관에서 주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뭔가 관찰과 발견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욕심내는 건 진짜 욕심인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정책 간담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풀뿌리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분이 이제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가 조금 섞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사회 역시 역할이 필요하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랑 연결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청년 사업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그러니까 관에서 이 청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과연 어느 정도로 마련을 했나, 어느 정도로 목소리를 그동안 냈나라는 거에 대한 지금 물음표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역 내의 많은 일들을 제가 몰라서 얼마나 했어라는 목소리,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갈등을 무릅쓰고서라도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 뭔가 강성적인 면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뭐 청년뿐만 아니라 도봉구 내에 있는 시민 영역의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목소리를 내고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 집요하게 끝까지. 지쳐도 끝까지. 나 지쳤는데? 방금 아마님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 락피디님이 우리는 관에서 되게 많은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지라고 그냥 문득 생각을 하고 아마님 얘기 듣다가 문득 생각난 거는 민간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공론화하고 오픈하지 않고 뒤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들 약간 맞아, 우리끼리 막. 그들만의 리그로 속닥 야
그거 해야 된대 해서 위에서 그냥 내리꽂다 보니까 계속 관에서만 주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민간에서 이거 필요해요. 우리 좀 하자. 좀 모여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 다 오픈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노력을 민간 내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더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도봉구가 그 시민 활동이 되게 역사가 깊잖아요. 그런데 그 시민 활동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증발되어 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 활동가나 시민 활동의 역사나 시민 활동들이 영향력이 지금 거의 증발되어지고 있고 이건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점점 이제 시민 활동에 대해서는 뭐랄까 영향력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시민 활동가들 단체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새로운 그룹들이 생겨나야 되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은.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 새로운 그룹들이 엘리트 그룹처럼 돼서 전체를 일반 시민들을 나를 따라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흐름을 만드는 그런 돈 있고 힘 있는 쪽과는 교섭을 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들 입장에서 청년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저희 공청회 합니다. 저희 공청회 5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거의 100% 5번 오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온다고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겠죠.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쪽에서는 훨씬 편해요. 우리 5번이나 했고 니네 얘기 다 들어줬다 하지만 기존의 청년들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청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그룹이든지 뭐든지 하나 있어서 기존의 지역에 있는 정말 시민활동 하나도 안 하고 지역에 살기만 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매력적인 뭔가를 하고 청년들이 거기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 정책 결정하는 데 같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그룹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그룹이 없이 하니까 사실은 정책 한쪽에서는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니네 아무 의견이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이제는 뭔가 다른 내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매력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뭔가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내 삶이 재밌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이걸 질문을 넣은 부분입니다. 요구도 요구인데 요청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재미있게 내가 하다가 그런 관이든 어디든 너네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해볼래? 라는 그런 요청?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그런 거 할 것들이 수 혹시 있게 뭐 해줘, 이런 게 무중력지대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나요? 우리 예전에 발제하셨던 네, 그쵸. 관청년 저는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몰라. 정말 발대세요. 당황했네. 근데 저는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다 괜찮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도 요구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 관 쪽에서 괜찮게 보이는 것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뭔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만큼 괜찮은 팀은 없는 것 같아라고 먼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실 때 결과적으로 태세가 변환되는 거에 있어서 그 진행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용역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용역자가 굉장히 좀 신물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먼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나중 되면 그 용역비를 준다.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용역비를 준다고 했을 때 그 태세가 변화하는 거죠.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거의 돈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센 표현 같고. 에이, 뭐가 세요? 가불관계 되는 거죠, 뭐. 가불관계 당연한 거지. 아! 계획인데. 너무 마음 아프다. 당연히 된다라고 의감이 될 순 얘기하니까. 없잖아. 사실 동등하게 이렇게 했으면 그런- 좋겠다는 거죠. 근데 계약하는 거조차가 사실은 그 계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가불관계, 우리는 가불관계야. 라는 걸 맞아. 하는 것도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계약 네. 자체가. 근데 먼저 요청이 오실 때는 굉장히 이제 거의 그쵸. 갑과 을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너희밖에 없어. 네. 꼭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자. 어쩔 수 없는 진리인가?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약간- 나올 때 마음 다른 거. 약간 욕쟁이 할머니 만나가지고 들어갈 때는 야! 이랬다가 계산할 때 어머 왜 이러세요 고객님. 저랑 진짜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그래서 것들을 저는- 자주 보고 있죠. 저는 초반에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추측을 좀 해봤었어요. 맞아. 예. 어느 정도 파트너십에 대한 그런 매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세대 교체가 필요한 문제일까요? 세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 세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무서워. 사실 그런 한편으로는. 게, 그게 제일 그래서 무서운 지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파트너의 관계여야 되는데 갑의 관계라는 것 속에서 회의감이 들고 때려칠래라고 하지만 다시 내가 돌아오면 어떡하지? 다시 또 내가 갑의 관계라도 괜찮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봐오다 보니까 처음에 30대 때 하는 것들은 어찌됐든 파트너여야지 무슨 아니야 됐어 더럽고 치사해 하고 나갔다가 40대가 돼서 돌아와서는 그냥 흐름상 말해보자면 내가 그땐 어리석었다 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걸. 근데 내가 세상을 배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럴까봐 내가 배려가 없었네. 이럴까봐 사실 아니요 나는 을이죠. 이런 거. 을을 자처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좀 그래요. 제가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20대 이제 중반 딱 25살 때 이제 사업자를 딱 냈을 때 팩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아니야 월급쟁이는 참 행복한 일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간다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매너는 변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사실 그게 너무 많이들 처음에 딱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안했을 때는 너 없으면 안 돼라고 표현하지만 진짜 막상 이제 우리 이제 계약합시다라고 앉으면 이렇게 뭔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그때부터 이건 되고 넌 이거 저건 해야 안 되고 되고. 넌 이거 해야 되고 넌 이거 해야 돼. 그럼 난 너랑 계약하지 않을 거야. 갑자기 근데 거기서 나도 계약 안 할 거야라는 얘기를 못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래도 몇몇 분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는 몇몇. 어머. 예. 왜? 아니. 117님이 정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그냥 네. 일부 이런 네. 사례가 지금 그냥 거론되고 있는 예, 것이다. 물론 계속 변화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체감은 조금 돼요, 조금. 조금은 너무 강조했다. 아니, 그치. 네. 그죠. 점점 변화하고 있다. 예. 근데 어쨌든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될 그러니까요. 것 같고 여러 세력이나 여러 그 주도권을 나눠 가지면서 흐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흐름을 주도를 좀 할 생각이 있는지 저는 목이 메시는 목이 거예요. 메어버리네. 메어가지고 아프지 마요. 아직까지 마음은 울지만 아니었고 바보래. 저는 애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막 지인이랑 얘기 나누다가 너무 애쓰면 결국 애쓰는 사람이 상처받는다. 그냥 흐름에 타다 보면은 타이밍이 맞게 흘러갈 수도 있고 리듬 타면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왜요? 조금 슬픈. 아, 이게 지금요, 저희 써미님이, 네. 그니까, 비록 방콕은 다녀왔지만, 많이 이제 좀 지쳐있고, 이제 저 그렇죠. 이렇게 좀 지쳐있고, 이제 그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거- 애쓰고 싶지 않다라는 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게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책을 또 우리 호스트가 또 성희님이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성희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이 디자인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만들었어요라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근데 그 이유들이 이제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 포인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만든 포스터도 굉장히 이제 저희는 나름 히트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생충. 네, 히트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쨌든 지금은 만들 때 너무 즐거웠잖아요. 막 네. 이유를 입혀서.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는 좀 애쓰지 않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거 되게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걸 딱 먼저 페이스북에 뜨잖아요. 이거 내가 먼저 할라 했는데 이 생각이 그치? 가족 아니고 소울메이트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어요. 뭐 갖고 싶어? 이미 선물은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 보면서 질투심이 느꼈다는 거. 그러면서 저희 사실은 요거 책 읽으면서 여기 노트 막 나오잖아요. 이 엄주원 작가님이 네. 나온 이걸 보면서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네. 회의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 방법을 써서 하자는 말씀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힘들다. 이유 만들어야 되지. 아닌데?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저도 TV 보거나 이런 거 보면서 한 번씩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사연은 말할 순 없지만 제가 어제 이제 넷플릭스로 보고 있는 네,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거죠. 근데 말할 수 없어.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화하는 와중에 되게 진지한 내용이었는데 이 드라마 제목 때문에 왠지 내가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 하면은 비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궁금해. 단 조항을 걸었어요. 근데 조금 어이없는데 내가 사실 어제 이런 드라마를 보고 사실 좀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더니 영감이라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그 드라마를 봤지만 그랬어요? 나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요. 내가 그랬구나. 모르고 있다니까 좀 슬프네요. 그러네요. 갑자기 자기가 영감이라 그래놓고 이러니까 내가 좀 슬프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가 팀이 나눠서.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는 좀 브랜드 네이밍을 좀 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화요를 보면서 나도 사실 화요에 화요 캘리그라피 막 글씨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색연필 꺼내가지고 이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 있잖아요. 되게 저는 그런 시도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일이 아니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그치. 아니라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서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나서 이런 네이밍은 어때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왜냐면 서로 이제 동등하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건데 이제 갑자기 이게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일이 된다면 진짜 하기 싫어. 의무적으로 저 몇 개 개인의 뽑아내야 문제인가요? 되고. 맞아, 일 아닌 게 다 재밌어. 맞아요. 이런 게 다 내 재밌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죠. 맞아. 일만 하면 다 재미없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 책에 슈퍼 노멀이라는 걸 보고 너무 상반된 단어 아닌가? 노멀 앞에 슈퍼가 붙었어요. 네. 노멀한데 슈퍼 노멀이래요. 얼만큼 평범해야 돼? 그래서 평범해 끝이라는 건가? 어떻게 평범한데 더 평범해지지? 해서 기본으로 이기다 무인양품의 책을 나도 그 생각했어요. 저 그거 집에 얌전히 있습니다. 저도 언제 얌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즌 3에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싸 말고 다른 걸로. 근데 그 책이 사실 저는 그 책을 보고 무인양품을 원래 좋아했지만 네. 더 좋아하게 된 계기도 있고 그걸 통해서 소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술은 못하지만 이 화요의 패키지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의 냉장고에 이 병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뺏어와야 되나 거기다 꽃을 한번 꽂아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을과 갑과 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아, 그래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멀리 돌아오는. 여러분들은 언제 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저희가 갑이 돼야 돼요? 아 그건 아니지만. 제가 갑될 수 있는 거야? 아니 제가 거기 세네갈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네. 제가 그 활동에 관심이 있어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가서 활동을 하면 정말 동등해져요. 제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와? 제 위에 사람 없고 제 아래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 거죠. 그 한 번의 경험에 그냥 막 정말 뭐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막 그 사람이랑 막 짜증나면 막 싸우고 막 그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좋았는데 그걸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상하가 없는 그러한 저의 상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할 말 있으면 할 말 하고 그리고 그냥 심지어는 그 감정 표현도 되게 솔직하게 할 수 있었고 늘상 에브리데이 그랬던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 모두가 뭐 갑이 돼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그냥 정말 동등한 위치에서 할 말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그게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 진짜. 네, 여기선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머, 비교적 을은 아닌가요? 좋네요. 그지 좋죠. 네. 이거 체로이님한테 댄스투예요? 듣고 있어요. 약간 이런 거. 땡스투야 땡스투. 그러니까. 땡스투. 찬양합니다. 체로이님보다는 그 팀장님이 저희는 계세요. 그 엄청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진짜. 네, 우와. 그 217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런 느낌. 우와. 맞아요. 다 못 해드려서 제가 오히려 더 힘들어. 근데 한편으로는 각각 꼭 갑이 되어야 되나요 하는데 갑을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217님처럼 그 팀장님이 217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되 책임은 팀장님이 져주는 그런 갑을 관계가 되게 건전한 아니 근데 누구한테 건전한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생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그러라고 팀장 있는 거고 회사 있는 거고 사용하셨나봐 사용. 서글프다 지금 성희님. 너무 편집을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오. 장은 제가 생각하는 그 장이라는 자리를 달았으면은 적어도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떤 기획을 하고 그런 걸 실행을 했을 때 책임져야 하는 일이 터질 때 기꺼이 나서서 방패막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라고 장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여쭤본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서로나 봐 그치? 의도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다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무 극을이라서요. 그러시구나. 어머 그러시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을의 슬픔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 지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터치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을의 슬픔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아니라 갑과 을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가 될 건가가 고민. 아마농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저 요새 업사이클링 하고 지금 비우셨는데? 이것도 업사이클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참치캔? 버려지는 이런 포장지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웨스트까지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집에서 발생하는 그런 좀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포장지가 있으면 그냥 혼자 자체 소독해가지고 제가 브랜드 이거 라벨링해서 근데 저건 뭔가요? 이거는 참치캔인데 손을 좀 조심해야 돼. 네. 참치캔인데 제가 이렇게 나름 제 이름을 이렇게 이니셜로 박아놨어요. 모형화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가끔 빵을 담아서 선물해줘요. 이게 왜 연로한 줄 아세요? 제가 여기다 빵을 받았었어. 그러니까 빵이 여기 안에 있었어. 아. 조그마한 빵. 그릇 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 이제 담아서, 그러니까 다회용 그릇인 건데, 이게 잘못하면 손이 손이 나가요.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거지하다가, 어머, 이거 지금 내 손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긴 했는데,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성희님이거든요. 네. 테이핑 한번 하면 딱 되겠다. 마스킹. 여기 했어. 마스킹 한 건데. 아니 안쪽에 위험한 안쪽에, 부분. 안쪽에. 마스킹. 식용 가능한 약간 그거 좀 찾아볼게요, 그럼. 식용 아니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려면. 아니, 그니까.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안 하는 게 더 에코일 수도 있어. 네. 응. 아니 할 거면 싫대. 할 거면 완성도를 좀 높여서 좀 싫어. 주세요. 안전만 할 수 있게.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이유 있는 디자인 책이 나왔잖아요. 디테일 하려면 이제 배려와 소통, 사용자 중심. 그럼 이거를 공급해 주시는 분께서 내가 사용을 한다면 네 손을 닦을 수 따끈따끈하긴 있게.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죠. 일방적이야. 상호작용해야지. 순식간에 의됐네. 그리고 저한테 이거 꼭 반납을 해야 된다고. 아 본인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나도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잘 속에 버리려다가. 저도 사실은 이제 버렸다가 다시 주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막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손을 안 더럽히고 남의 손 더럽힌다고. 자기가 안 버리고 남의 손을 버린다. 그건가 이제 농담을 했는데 이제 다시 수거를 해간다기에 우와 우선은 대단한데 수거해간대 이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어제도 수거해갔습니다. 저 어제 추궁당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 받자마자 버릴만하군요. 그거 느낌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손 더럽히기 싫어서 이거 버리는 행위에 대한 자기 손 더럽히기 싫어서 우리한테 이러나 보다 했는데 다회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자기 일을 하면 더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일 말고 다른 딴짓을 할 때가 재밌는 거예요. 이거였나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성희님은. 그런 딴짓. 사실 이거 팟캐스트 하는 거 저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시간 피자만 내서 드시죠. 가끔 먹을 걸 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자기 시간을 내서 그냥 와서 그냥 책 읽고 얘기하는 게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그런 딴짓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진짜. 딴짓을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딴짓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딴짓을 좀 거기에 좀 의미를 많이 두고 그걸 좀 지지해 주는 사회가 딴짓할 때 하고 있어. 딴짓하고 뭐? 있어. 나 요즘에 나무 그릇 많이 샀잖아요. 벌써 샀구나. 사는 게 딴짓이야. 아니 제가 예전에 저 지금 도시락 싸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쌀 때 그냥 도시락 통에 담았어요. 네. 근데 이게 욕구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욕구가요? 그냥 사야지. 그냥 내가 밥을 먹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공간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일도 하기 싫고 뭔가 이렇게 왜 웃어? 기특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만의 소소한 나무 그릇을 이제 무인양품에서 하나 샀어요. 세일해서. 근데 집에서 도시락 통을 쌓아서 그냥 그 상태로 먹었다가 지금은 거기서 꺼내요. 젓가락으로 꺼내서 플레이팅을 합니다. 플레이팅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거 매일 사무실에서 올라오는-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사무실에서 먹는 진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말 그게 빼고. 사무실 같지 나는 않잖아요. 집에서 항상 저녁마다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에서 아침에 그거 하려고 일찍 출근해요. 일찍 출근해서 출근해서 우선 막 엄청 분주하게 움직여요. 아침을 먹어요. 점심 딱 시작하면 점심 먹으러 이제 다시 또 세팅하러. 회사에서 아침을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요. 이야. 그럼 그래서- 삼시세끼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데. 그래서 도시락 가방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커요. 거구나. 그래서 월요일 날 나무 그릇 쟁반, 그릇이랑 이런 걸 다 들고 출근을 해요. 제가 그 사진 보고 이것도 한마디 해야 할 각이다. 출근하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할 때 그 그릇을 다시 들고 가요. 왜냐면 주말에 먹어야 돼. 그래서 주말에 가서 또 다시 주말에 세팅을 해요, 집에서. 차라리 회사에 방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다른 분이 그러는 거여서 저 한 콕 켜는
산에 너 식당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네 자리 만들어 놓으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소소한 재미. 그래서 점점 진화하고 있는 제 식단입니다. 회사에 좀 고객을 모집해서 같이 나 혼자 먹어요. 나 혼자, 내 거. 근데 같이 안 이양님 드세요? 오시면 한 번 드리, 내 것만 세팅해요. 콧노래 부르면서 한 번씩 빌려는 드려, 사진 찍을 때. 다 쓰진 않으니까, 그릇을. 그럼 아마님은 딴짓 뭐예요? 저 그거죠 뭐 무스골 아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아마님이 수급해주는 채소가 저의 삶의 질을 좀 바꿔놓고 있어요. 좀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케일. 애들이 생김새는 좀 너덜너덜한데 괜찮아요. 맞아요. 초겨울에는 이제 농사 안 지으시면 못 짓죠. 안 짓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어떻게 그게 제 땅이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 진짜 양파 심어보고 싶은데. 아, 양파는 겨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 해서 월동을 한 다음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양파 마늘. 저 시골에 놀고 있는 땅 있는데. 장난해요 시골? 저도 시골에 릴렉스. 땅 부자였어요. 민감해요. 아무튼 이제 일주일이면 무슨 딴짓해요? 저요? 요새 딴짓 잘 못해요. 아니야, 나 217님 딴짓하는 거 알아요. 뭐요? 제가 인스타로 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진짜 생뚱맞게 다른 걸 다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217님이 좋아요를 이미 눌러놔 있어요. 좋아요 살인마예요.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상하다? 라이크 킬러.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검색 차원의 다른 거를 이제 여행을 어디 가려고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봤는데, 누르려고 보니까, 잠깐만. 217님이네? 그러고 그럴 수 있지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딴짓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겹치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7님 빅데이터 돌려요? 하이진이 따라가기. 진짜, 이게 뭐야? 저도 일본 그런 중고 서점, 약간 편집숍 이런 거 관심 많아서 태그 타고 저는 인별 되게 많이 그걸로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태그 살인마처럼 태그로 검색을 하는데 검색해서 여기 되게 괜찮다 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친구 진짜 신기해. 인별 친구면은 그 친구가 좋아요 누르면 뜨거든요. 근데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알 수 없다.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저가 그 인별을 저장, 아카이빙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 LOE에서 뭔가 거기는 계속 트렌디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걸 제가 잘 못 잡겠어가지고 일부러 저장 라인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게. 일이요, 일? 딴짓이 그쵸. 아니고. 진짜? 죄송해요. 다른 얘기하자. 우리 딴짓 근데 얘기하자. 도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난 진짜 친구도 없는데 지금 계속 나오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이양님은 딴짓은 뭐예요? 저도 딴짓 요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스트레스 쌓여있는. 딴짓? 주식 얘기했잖아요. 주식했는데 지금 그 딴짓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가 엄청 그래. 나서 지금 슬퍼요. 근데 또 올라가면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올라가면 네. 기쁘고 막 그런데. 저 지금 이대화 너무 슬퍼요. 맞아요. 이렇게 현대인의 자본주의 노예가 돼서. 근데 이양님 딴짓 있지 않아요? 뭐요? 맥북 맥. 맥주 마시며 책 읽기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좋아하는데 요즘 네. 또 맥주 못 마시고 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옛날에 이게 그거였거든요. 창업 아이디어. 아 진짜? 아. 그 가게 이름을 내고 싶었는데 가게 이름이 맥북이었던 거예요. 우와. 맥주 마시면서 책 보는 카페. 아 진짜? 저 창업이나 할까 이렇게 모여서 맥주 마시면서 창업하면서 딴짓 할 수 있는 꼭 카페를 이름은 만들까. 맥북으로 해주세요. 우와. 뭔가 오늘 멀리까지 온 것 같아, 그쵸? 네. 네. 이제 2%가 거의 마지막 때가 아닐까. 멀리까지 왔어요. 네. 저희가 책 이야기를 많이 할 게 없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가 봐요. 이 책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저 다음 주에 저희 이일칠님이 호스트인 책을 읽잖아요. 벌써 걱정되네요. 연애 남았죠? 많이 하나? 네, 읽어보고 결정하신 거죠? 저도 읽기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보고 네. 또 이 책에 화를 낼지 기뻐할지.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책 갖고 오면 우리 또 최근 방콕 다녀오신 분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죠. 여행 갔다 오셨으니까 마케터의 영법. 기대된다. 기대되네요.
네.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존이 없고 사온 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을 인싸클럽 시즌2 제4회는 엄주원님의 이유 있는 디자인 2부로 꾸며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석현님의 마케터의 여행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을 인싸클럽은 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써니, 아마, 17, 락피디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 이양,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